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용환 원장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굉장히 공포감에 떨고 있고 일선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실체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위급한 환자들이 어떤 식으로 질병이 전변되어서 급한 상태로까지 가는지에 대한 논문은 지금까지 잘 없었는데요. 21일에 그것에 대한 논문이 영국의 의학저널에 실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의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고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이시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의학저널 중에서 LANCT, 란셋이라는 의학저널이 있습니다.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NEJM과 미국 의사협회 저널인 자마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의학저널이라고 불리는데요. 특히 이 란셋 의학저널은 전염병에 대해서 특화된 의학저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 있는 의학 잡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Clinical Course and Outcomes of Critically Ill Patients with SARS-CoV-2 Pneumonia in Wuhan, China. 번역을 해드리면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아주 위중한 환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 결과라는 뜻인데요. 지금까지는 역학조사 결과라든지 임상 양상 그리고 임상 결과들에 대한 논문들이나 보고들은 많았는데 감염으로 인한 위중한 분들에 의해서는 아마 최초의 연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또 업데이트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2월 21일까지는 최초의 연구였고 중국에서 나온 진료 방안이 6판까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판부터 1, 2, 3, 4, 5판을 지나서 6차까지 진료에 대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왔는데요. 여기서는 환자분들을 4가지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증 단계, 증상이 아주 미미한 단계로 분류를 하고요. 영상 소견에서는 폐렴 소견이 나오지 않은 단계를 말합니다. 일반 단계에서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고 영상의학 검사에서 폐렴까지 나오는 경우 이제 세 번째부터 중증 환자로 분류하는데요. 호흡수가 증가를 하고 1분에 30회 이상 그 다음에 안정 상태의 손가락의 산소 포화도가 93% 이하가 되면서 동맥혈 산소 분압 대비 흡입 산소 비율이 300mmHg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나 혹은 흉부 영상 소견에서 폐렴이 확실한 경우 이럴 때 중증 환자로 분류하는데 그 다음에 위중 환자가 있습니다. 호흡 부정과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중증 이상의 위중 환자들의 52케이스 분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알아봤는데요. 52명의 평균 연령이 59.7세였고요. 그 중에서 35명이 남자였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남자가 걸릴 확률이 더 높고 남자가 또 치사율이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21명은 만성질환이 있었고요. 기저질환이 있었죠. 그 중에서 증상별로 봤을 때 51명이 발열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침은 77%,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63.5%, 그 중에 6명은요. 증상이 생기기까지 무려 일주일, 2일에서 8일까지도 발열 증상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증상으로 보이는 듯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폐렴을 확인하기까지는 5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증상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게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 장기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는데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35명, 그 다음에 급성 신손상이 15명, 그 다음에 심장 쪽에 문제가 12분, 간 기능 이상이 15명, 그 다음에 2명이 기흉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주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림프구 감소인데 무려 44명, 85%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생존자와 비교할 때 사망자들의 상태를 봤을 때는 나이가 더 많았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있은 상태가 훨씬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기계처치를 받을 정도까지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논문에서 결론을 지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이가 많을수록, 두 번째는 남자일수록,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이 있을수록 치사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감염됐을 때는 훨씬 더 위중하게 관리를 집중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증상에서 살펴봤을 때 림프구 감소증의 확률이 80%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면역 체계를 봤을 때 백혈구 중에서도 림프구의 상태가 우리 몸의 면역 상태를 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백혈구, 적혈구부터 시작해서 간 기능까지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림프구,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가 평소에 우리 몸의 면역 상태를 보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림프구 감소증이 있을 때 위중한 환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면역을 길러 놓는 것도 이런 면역계 질환이 왔을 때 얼마나 빨리 낫는 것에 대한 지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평소 면역 예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번 편에서는 치사율에 대한 최신 지견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편에는 중의학과 한의학에서
환자분들께 처치하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시고 지금의 사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